기획 단계에서 정말 많은 걸 찾아봐요. 심지어 법무팀까지 붙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 혹시라도 똑같은 게 있나,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요즘 것들 이 키워드 너무 좋아. 살려. 가져가야 근데 완전 똑같으면 안 되니까 시효까지는 가져가자. 요즘 것들의 시효까지. 소소는 다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방송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건데 왜? 어느 정도 컨셉은 비슷할 수 있지만 뭐 요즘 유행인 거고 아예 그거에 대해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 사실 엄청 군대적인 문화가 진짜 강해요. 선배한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거야. 요즘살 알았어. 근데 이게 점점 아이디에이션이 여기로 가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스탑!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네가 감히 형님들이 한 거를 뭐라 해? 네가 약간 뭘 이렇게 되는 알아? 거죠. 맞아, 네가 뭘 알아.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요즘사 혜민입니다. 요즘사가 K방송사와의 문제가 있고 나서 좀 많이 무거웠죠? 좀 심각했는데 사실 저희 채널이 그런 채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요즘사답게 이야기를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이 방송사의 표절 사례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 문제를 저희만의 단편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왜 대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 라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바라보고 후속 콘텐츠를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생각했던 첫 번째 가설은 방송사의 일하는 방식과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가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현업에 계셨거나 계시고 있는 방송 작가분들, PD분들의 제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 몇몇 분들과 인터뷰와 미팅을 통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게 뭐 방송국이라는 그 거대 플랫폼 자체가 돌아가는 방식이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방송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PD님들, 작가님들 모두 저희처럼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어떤 꿈과 포부를 품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겠죠. 아마 어떤 표절이나 도용을 작정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몇몇 개인들의 실수였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들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오래도록 반복되어 오고 있고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 개인들이 잘못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관습적으로 행해져 오는 일의 방식, 또 오래도록 굳어져 온 구조적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분들을 좀 모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따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방송업계가 다른 업계들에 비해서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영상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드디어 오늘 방송국에 몸 담고 있거나 담았던 전 현직 PD님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방송국에 일하는 방식, 또 생태계는 어떠한지, 어떻길래 자꾸만 이런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예능 PD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금은 다른 기관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윤지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년 동안 여러 방송국에서 예능 PD로 도장 깨기 하고 잠깐 쉬고 있는 TBC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같이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채널인가요? 저희 벼가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저희는 지금 방송국 도비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방송국 생활이 사실 엄청 폐쇄적이잖아요. 악명 높다고는 들었는데 얼마나 악명 높은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활한 것들, 경험한 것들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채널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영원만 참석하셨고 전 현직 네네네. PD님들이신데 저희 이제 사건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 정말 딱 봤을 때 아직도 이렇게 유튜브를 무시를 하나 이 생각부터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로고랑 사실 모든 그 주제와 기획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출연진도 그렇고 이렇게 카피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도 맨 처음 보고 저희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야 이거 좀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같이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용기를 내서 그래서 메일을 보냈었죠. 너무 감사했어요. 전현직 PD님들, 작가님들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민감한 사안이고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수집이 됐는데 아 이거를 진짜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연락이 오셔가지고 너무 저희는 감사하고 이때다 이래가지고 이제 초대를 드렸는데요. 진짜 공익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얘기들을 해주고 싶으신지. 카피캣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좀 관행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왜 방송국은 더 진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퇴보할까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고민이 많았고 이번 요즘사 덕분에 저희도 질문지 주신 거 보고 좀 정리도 하고 그럼 정리한 걸 좀 같이 여러 시청자분들이랑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이 어떻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 과정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보이게 저희 TBC가 엄청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딱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나한테 넘기는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연출, 연출 이렇게 크게 알고 있잖아요. 조연출에서 연출이 되기까지가 4, 5년 정도가 걸려요. 연출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건데 방송국에서 야 너네 아이디어 하나씩 내봐 이렇게 해서 그런 콘테스트 같이 약간 작은 게 열려요. 그래서 공모전이 열려서 거기서 통과되면 기획을 하기 시작하는데 메인 작가 분을 찾아서 둘이 같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작가는 작가팀을 꾸리고 PD는 방송국에서 내주는 조연출 몇 명을 붙이거나 외부 프리랜서들을 구해서 PD팀을 꾸리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소재를 발굴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뭐 레퍼런스 찾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지. 작가팀이 최소 10명 정도 붙거든요, 예능 요즘. 그러면 막내는 조사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취업 이런 거에 관련해서 방송을 만들겠다 하면은 일단 유튜브 검색해서 취업 아이템, 뭐 구글에 취업 다 모든 식으로 검색. 두 사람이 정말 집도 못 가고 밤새 책을 몇 권씩 사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PDF 막 200장짜리로 나오게 막 자료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채널이 안 나왔을 거라는 그게 절대 레퍼런스를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단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하면은 막내 작가가 그거에 대한 모든 책과 영상과 이런 거 다 찾는다. 네네네. 뉴스도 검색해보고 네. 구글도 검색해보고 그리고 이제 단톡방도 있어요, 각자. 그러면은 서로 어떤 자료 나왔는지 공유하기도 하고 그냥 틱 던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그 연출 PD 머릿속에는 이번에 그럼 MZ세대를 겨냥한 걸 만들자라는 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획이 됐을 거고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소재를 어떻게 버무릴까는 이제 소스들을 찾는 거죠. 재료들을. 그럼 이제 그걸 막내 작가가 인스타도 보고 MZ세대 요즘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찾아보고 그럼 관련 콘텐츠는 뭐 있나 그것도 찾아보고 유튜브, 페이스북 뭐 다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아 누구누구 요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버무릴까. 그 위에 작가와 이제 나머지 PD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예 자료조사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아예 프린트를 해서 오전에 회의 시간에 다 프린트를 돌린 다음에 읽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아이디에이션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계속 일어났었잖아요.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희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훨씬 많은 예산과 이걸 가지고 있는데 막 작가 10명씩 된다고 하니까 저희 둘이서 다 하거든요. 근데 왜 새로운 게 안 나오고 어디서 본 거 같은 거 막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PD는 무조건 정규직이어야 돼요. 프리랜서나 계약직들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가 없어요. 아, 처음에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것도. 그러면 일단은 방송국에 들어가려면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채에 입사해야 되는데 뭐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나이가 뭐 28, 9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6, 7년을 조연출만 해요. 내 작품은 못하고. 네, 그러면은 맨날 방송국에서 박혀가지고 일하고 쉴 때도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쉬는. 대부분은 편집실에서 편집을 주로 하는 건가요? 조연출은? 이제 방송국마다 다른데 촬영도 나가는 방송국도 있고 조연출 때 편집만 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편집에 주가 되는. 그래서 이제 내가 조연출을 떼고 연출이 되기까지 6년이 걸렸는데 벌써 30대 중반이에요. 이미 체력도 떨어져 있고 빛나는 아이디어는 다 공채 준비할 때 끝났어요. 진짜 뭔가를 해보겠다 막 이런 시도를 하고 싶고 막 이런 의지도 막 이렇게 불끈불끈하고 이럴 시기에 편집실에 있고. 면접 때 보잖아요. 보통 이제 PT 면접 이런 거 기획 면접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막 눈 반짝반짝하면서 하고서 들어가면 갑자기 이게 독방에 갇혀갖고 이렇게 동태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가장 빛나는 아이디어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뭔가를 낼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내 아이디어는 반영되지 못하니까. 편집을 하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특이하게 해봤어. 근데 벌써 거기서부터 까여요. 이 PD 스타일에만 맞춰가야 되니까 거절되고 리젝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은 결국엔 안정적인 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빛나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뭔가 이게 틀에 박혀지고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가 없으면 컨펌이 안 난다? 약간 이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큰 덩어리를 갖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적게는 몇 천에서 한 편당 몇 억이 들어가는 그 제작비인데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뭐 다른 유튜브나 다른 방송국에서 이거 좀 했대. 그럼 우리 좀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우리도 성공할 자신 있어 라고 하는 거에 투자를 하지 야, 이거 해볼까? 라고 하는 거에 사실 좀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50대 정년을 앞둔 윗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획안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방송을 만들자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뭐 MZ가 뭔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다소 과장적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뭔가 그분들을 설득하기에는 딱 명확한 레퍼런스. 이게 이렇게 돼서 뭐 상을 받았다더라. 이게 요즘 몇백만이 터졌다더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약간 혹하는 게 있겠죠. 어떤 지표가 있고 뭐 잘된 사례가 있어야 그래도 이거를 바탕으로 얘를 투자를 해야겠다. 이 프로그램을 컨펌을 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방송국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 유튜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메인이잖아요. 모든 뭐 20, 30대 심지어 40, 50대도 지나가다 대중교통에서 보면 다 유튜브만 보고 있고 방송국을 이제 더 이상 대중 매스가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이제 방송국들이 자기들이 어떤 걸 만들어야 되지라는 멘붕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급해지고 그럼 우리도 뭔가 힙하고 트렌디하고 따라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시청률이 잘 나와야 돼. 요즘 그럼 MZ세대에 관심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걸 볼까? 요즘사나 이런 관련 콘텐츠들을 봤을 거고 우리도 뭔가 해야겠어. MZ세대를 잡아야겠어 라고 하다 보니 성공한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 하려 한 게 아닐까. 저희가 성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찾는 분들은 분명히 어디서 이게 왔고 하는 것들을 아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진짜 위에서 컨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 정리된 상태에서 어떤 거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요즘 것들이란 말도 많이 사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거를 보시고 그래 말 되네? 이러고서는 컨펌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진짜 요즘사를 몰랐을 수도 있겠죠. 몰랐을 가능성이 있죠. 그분들은 이제 최종 컨펌은. 근데 과연 진짜 이거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찾고 했던 분들이 정말 몰랐느냐? 약간 이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나 약간 궁금했던 거고 이런 레퍼런스 참고할 수 있죠.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다더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거의 유사한 이름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었을까? 저희뿐만 아니라 바라던 바다라는 프로그램도 완전히 똑같더라고 이름이 철자까지. 그리고 누가 댓글로 남겨줘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 오늘 무해라는 유튜브가 있고 그것을 오늘도 무해하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약간은 풀어가지고 근데 줄여서 오늘 무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프로도. 네, 제로 웨이스트하고 업사이클링하고 소재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연예인 나고 하니까 포맷은 달라 보이겠지만 똑같은 소재를 가져다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할 생각을 했을까?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름은 그 많은 수가 있는데 좀 새로운 아이디어 낼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진짜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면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막내 작가나 이제 조연출이었던 사람들이나 요즘사를 알았어. 근데 이게 점점 이 아이디에이션이 여기로 가는 것 같아. 그래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말을 하면은 약간 항명하게 되는 거니까 그 위에 사람들은 나는 느끼지만 말을 못하는 거. 네, 이게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방송국이 되게 유연하고 막 진짜 똘끼 넘치는 사람 많고 엄청 재기발랄하고 되게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 군대적인 문화가 진짜 강해요. 방송 편집도 똑같이 위에서 조제식으로 보통 가르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배한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은 그 선배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선배한테 충성하고 무조건 선배 말이 옳고 선배가 최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작가님들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100% 프리랜서니까 더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 위에 작가님들한테 잘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근데 이제 방송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스탑!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네가 감히 형님들이 한 거를 감히 뭐라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가 뭘 알아. 맞아. 네가 뭘 알아. 그런 분위기가 일단 있다. 네. 첫 번째가 이런 분위기고 두 번째가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국마다 다 비슷한 컨텐츠나 비슷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트로트가 뜨면 뭐 트로트 드라마 그러니까 다 하고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다 오디션 운동이 프로그램. 뜨면 운동을 다 하고.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한 건데 왜? 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윤리의식이란 이런 게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관행 관습으로 이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잘못된 건가라고 아예 생각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컨셉은 비슷할 수 있지만 뭐 요즘 유행인 거고 대신 우리는 뭐 이렇게 변형을 했어 하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거에 대해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안 될 수 있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판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미리 그냥 연락이라도 해서 이래도 괜찮겠냐라고 허락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일반화되지 않는지 꼭 이제 나중에서야 문제되고 이걸 수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들 진행이 되어 왔더라고요. 기획 단계에서 정말 많은 걸 찾아봐요. 심지어 법무팀까지 붙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 혹시라도 똑같은 게 있나,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프로그램이 어떤 한 요소가 해외 어떤 드라마의 요소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런 경우가 네,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라고 심지어 저희가 직접 법무팀한테 물어봐요. 본인도 알고 있네? 왜냐면 이게 너무 비슷하니까 이쪽에서 태클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글로벌적인 미디어 회사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걸지 않을까라고 심지어 먼저 자문을 구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쪽 법무팀에서 이런 제목은 이미 유사 사례가 있으니 조금 바꿔서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내려오기도 해요. 이런 거대 기업들 앞에서는 움츠려 있고 조심하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당연히 유튜브는 작은 거고 우리는 이렇게 큰 건데 찍어놓으려고 바로 그냥 베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아니, 이 프로그램도 법무 검토를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어떤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으니까 받은 거겠죠? 전격적 이미 그냥 모순이 아닌가. 몰랐댔는데 그러면 뭘 보시고 뭐를 받으셨을까? 검토한 거고. 약간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약간 이제 찔릴 때 어떤 거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요 정도 바꿨으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받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도 이거를 가져가고 싶다, 이 키워드를 약간 그랬을 요즘 것들 이 키워드 너무 좋아. 이거 살려. 가져가야 돼. 근데 완전 똑같으면 안 되니까 뭔가 시효까지는 가져가자. 요즘 것들은 시효까지. 근데 이런 게 지금 아닌가. 초성은 다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네. 네, 초성까지 똑같더라고요. 요즘 것들은 희효까지는 가져가자. 조심. 법무팀에서 보고 있어 우리. 사실 거기만 부정하고 있지 이걸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인정을 다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다 비슷하다. 이거는 너무 빼박 아니냐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렇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사실 이게 뭐 매뉴얼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근데 가장 이런 대표적으로 콜라보하거나 판권을 사들인 게 그 M본부에서 했던 원래 머니게임이라는 그 워낙 뜨니까 이제 PL게임이라고 해갖고 판권을 사가지고 디렉팅까지 다 맡기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유명한 경우에 그렇게 진짜 하는 유명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협업을 해요. 네, 아예 네. 사가지고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바이럴이 더 잘 된 경우거든요. 그쪽을 통해 가지고. 근데 다른 이제 조그만 유튜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자료 화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연락은 일단 좀 형식적으로 취해놓고 쓰고 제일 좋은 건 뭐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답신이 안 오거나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안 써야 되잖아. 안 써야 되는데 답신이 안 오면은 그냥 출처만 하고 나중에 이게 혹시 문제가 되면 이제 재방이나 다시 보기에서 자르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렇게 연락을 해서 기다릴 만한 시간도 없는 건가 보네. 그래서 되게 결국엔 급한. 납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은 방송에 나가기까지 여러 공정이 있는데 전날에 최종 시작을 하고 수정 과정을 거쳐요. 그럼 24시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수정을 하는데 그때 수정이 엄청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안 쓰던 사진을 넣고 자료 화면을 넣는데 이제 작가님들은 막 이제 인스타 찾아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여기 연락 많이 방송국 받아봤어요. 막 네. 여기인데 써도 됩니까? 이러는데 이제 답장을 못 받잖아요. 그래도 야 출처 박았으면 돼서 방송국에서 출처 박았으면 됐지 막 이러고 그냥 이런 이제 경우가 넘어가는 거죠. 비일비재해요.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아직도 방송국은 테이프로 그걸 떠가지고 송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6시 방송이면은 5시 막 50 몇 분에 이걸 해가지고 내보내고 1부 끝날 때쯤 또 다시 2부 테이프 가져가서 하고 정말 초치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 제작은 거의 없다고 절대 보시면 거의 그러니까 진짜 실수가 나기 너무 십상인 구조네요. 크게 사고할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서 큰 매뉴얼이 내려와서 너네 무조건 뉴스를 쓰건 뭐 이미지를 쓰건 동영상을 쓰건 무조건 출처 남겨. 그리고 위치는 어디야? 사이즈는 폰트가 몇이야? 이렇게 이제 공문이 내려오고 방마다 그게 붙어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지키는 거죠. 한번 혼나봐야. 뭔 일이 터지면 그때 이렇게 한다. 네.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너네 우리 거 너무 비슷한데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반응들이 대부분 비슷한 거, 똑같은 오해다.
우연이다. 이 단어가 너무 복붙인 거예요. 저희한테 똑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에 이렇게 매뉴얼이 있나?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크게 법적 소송이나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방송국이 완전 최고 위고 그냥 찍히면 찍히는 대로 나오잖아요. 아직도 어쨌든 자기들이 되게 내가 널 찍어준다는데 내가 너를 내보내준다는데 너 스타 되는 거야. 너 TV 나오는 거야. 약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하죠. 이건 다른 사례긴 한데 이제 주변에 피해받았던 사례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례가 로고를 가져다 그대로 쓴 거예요. 어떤 회사의 로고인데 이게 어떤 드라마에 가상의 회사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로고를 그대로 썼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관계자가 하는 말이 요즘에는 이런 로고 방송에 노출하려고 몇 천만 원씩 쓰는데 공짜로 해줬는데 노출하고 뭐가 문제냐? 감사하게 좀 좋게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허락을 안 받고 쓴 거지. 전혀. 나중에 이제 발견한 거죠, 드라마 보고. 근데 이 왜 우리 관계자의 이거가 말이 나오지? 너무 익숙하다. 너무 많이 들어봤다. 아 진짜. 실제로 정말 어깨가 좁다? 엄청 좁아야지. 진짜 제 사례인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나 네 앞길만 막을 수 있어. 여기 얼마나 좁은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어렵고. 어려워지고 어디서 본 것 같아 라는 것을 위에서 눈치채기가 또 어려워지고 문제 제기가 일어났으면은 사실 그걸 책임을 지는 게 사실 CP의 역할인데 지금은 그런 거를 안 하려는 태도의 문제가 좀 큰 것 같고. 문제 일으키면 이제 꼬리 자르기 이거 저희 소속이 아니에요. 왜냐? 방송국이 최고 갑이니까.